안녕하세요. 소리로 넘기는 책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1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따뜻한 감동을 주는 고전, 루이자 메이 올콧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루이자 메이 올콧은 1832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 보스턴 근교 콩코드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에이머스 브론슨 올콧은 진보적인 교육자이자 철학자로 인간의 도덕적 완성과 정신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초월주의자였습니다. 루이자는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깊이 받으며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렐프 월도 에머슨 같은 사상가들의 제자로서 사유와 글쓰기를 배워나갔습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가족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글을 썼고 그 글들은 결국 그녀 자신의 삶을 문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루이자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여성이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독신으로 살며 글쓰기를 이어간 작가였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이란 반드시 결혼을 의미하지 않았고 자유와 자립, 그리고 자신답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녀의 대표작 작은 아씨들은 자신의 가족을 모델로 한 이야기로 그녀의 신념과 경험이 녹아든 여성과 가족, 그리고 인간의 성장에 대한 가장 따뜻한 선언문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한 가정. 하지만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작은 아씨들은 단순한 성장 소설을 넘어 여성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세계 문학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남긴 작품입니다. 오늘 소리로 넘기는 책장에서는 15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수많은 독자들에게 삶의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고 있는 19세기 페미니즘 문학의 결정판, 루이자 메이 올콧의 작은 아씨들을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부터 마치가의 가족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매사추세츠의 어느 겨울. 작지만 따뜻한 집안에서 네 자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어머니 마치 부인은 사랑과 인내로 가정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화려한 것 하나 없었지만 그곳엔 언제나 웃음과 온기가 있었습니다. 장녀 매그는 단정하고 온순하며 언제나 동생들의 모범이 되려 합니다. 겉모습보다 마음의 품위를 중요하게 여기며 비록 가난하지만 진심 어린 품격을 잃지 않으려 애쓰죠. 하지만 그녀 역시 젊은 시절엔 화려함에 대한 동경과 부유한 삶에 대한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예쁜 드레스를 입을 수 있다면 나도 당당해질 수 있을까? 매그의 이런 고민은 현실적인 인간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한편 둘째 조는 활발하고 솔직한 자유로운 영혼, 글쓰기를 사랑하고 세상의 규범에 얽매이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 작가가 되고 싶어. 그녀의 말엔 여성의 독립과 자아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 베스는 조용하지만 마음이 깊고 따뜻한 소녀입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늘 피아노 곁에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의 다정한 마음은 네 자매를 하나로 묶는 숨결이었습니다. 막내 에이미는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막내로 사랑스럽지만
고집있고 세련된 성향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예술가로서의 꿈과 사랑을 통해 점차 성숙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엔 이웃집 소년 로리 로렌스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저택에서 자랐지만 외로운 로리에게 마치가의 웃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악이었습니다. 나는 너네 집이 좋아져. 왁자지 거라고 살아있잖아. 전쟁이 끝난 뒤 매그는 조의 친구 로리의 가정교사로 일하던 존 브룩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부유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정직하고 신중하며 진심이 담긴 청년이었습니다. 매그는 처음엔 그가 너무 진지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따뜻한 시선과 성실한 태도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합니다. 존은 용기를 내어 매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두 사람은 그들만의 가정을 꾸립니다. 그녀는 평범한 삶 속에서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지 깨달아갑니다. 가난하더라도 사랑이 있다면 충분해요. 매그의 말은 현실의 무게 속에서도 사랑과 책임으로 삶을 채우려는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한편 둘째 조와 이웃집 소년 로리는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둘은 장난을 치고 달리기를 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로리는 조를 사랑했지만 조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로리, 우린 너무 다르잖아. 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사람이지만 나는 내 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녀는 사랑보다는 자유를 택했고 로리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며 멀리 유럽으로 떠납니다. 이 장면은 청춘의 미숙한 사랑, 그리고 진정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두 사람의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한편 늘 조용히 집안을 지켜주던 베스는 마치가의 영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병든 이웃을 돌보다가 병에 걸리고 맙니다. 조는 베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피아노 옆에서 글을 쓰며 자매들의 웃음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베스, 나한테는 아직 너의 음악이 필요해. 조, 울지 마. 넌 강하잖아. 그리고 네 글 속에서 우린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조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베스의 죽음은 마치가의 한쪽 불빛이 꺼지는 듯한 슬픔이었지만 그 슬픔은 조의 글을 세상으로 이끄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로리는 유럽에서 에이미를 다시 만납니다. 소녀 같던 에이미는 훌쩍 자라 한층 성숙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겉보다 마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죠. 로리는 조에 대한 진한 사랑을 내려놓고 에이미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밉니다. 그들의 결혼 소식에 조는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내 동생을 사랑해준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거야. 조는 로리에게서 우정으로서의 사랑을, 에이미에게서 성숙한 사랑의 완성을 본 것이었습니다. 조는 베스의 빈자리를 품은 채 그녀가 남긴 말처럼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 글은 네 자매의 웃음과 눈물, 그들의 성장과 사랑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함께했던 날들을 세상에 남기고 싶어요. 그녀의 글은 세상에 감동을 주었고 조는 마침내 자신이 꿈꾸던 작가로 성장합니다. 독일에서 만난 프리드리히 베어 교수와 함께 플럼필드라는 작은 학교를 세워
아이들에게 진심과 배움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부인의 생일, 자매들은 모두 모였습니다. 매그의 아이들이 뛰놀고 에이미의 그림이 정원을 장식했습니다. 존은 원고 뭉치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우리 이야기예요. 내 자매가 함께 웃고 울던 날들의 기록이죠. 마치 부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됐구나.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단다.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바람 속에서 베스의 피아노 선율이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작은 아씨들은 단순한 자매의 성장기가 아닙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여성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가족과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존은 독립을, 매그는 가정을, 에이미는 예술을, 그리고 베스는 사랑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숙해 갔습니다. 이 작품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꿈꾸고 있나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얼마나 진심으로 걸어가고 있나요? 작은 집, 작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가장 큰 가치를 발견합니다. 사랑, 용기, 그리고 성장. 오늘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의 따뜻한 불빛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소리로 넘기는 책장이었습니다.